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부터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퇴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갑질,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가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지를 했었는데 예상은 뭐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고 그만두지는 않을 거다 이런 예상이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 사퇴를 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지금 상태로는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하면서 사퇴를 했는데 일단 뭐 자녀 채용 개입부터 시작해서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 여러 가지 지금 한겨레에서 좀 따져보니까 한 10개 정도 되더라고요. 자, 어제까지만 해도 사퇴는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예상이 나왔었는데 결국 사퇴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 뭐라고 보세요? 우선 만시지탄이고요. 만시지탄. 조금 더 사퇴 시점이 빨랐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네. 이미 이제 부담이 될 대로 됐어요. 여당에도 그렇고 네. 이제 정권에도 그렇고 이제 어제 보도가 결정적이죠. 네. 1억 원 강선우 예. 의원 받은. 그리고 어제 이제 녹취가 2개 나왔습니다. 네. 오전에 나온 것도 사실은 설명이 안 돼요. 오전에 나온 게 뭐였죠? 그 부인이 동작구의 부의장의 법카를 썼다는 걸 알고 있었고 네. 그걸 이제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한 정황이 담겨 있잖아요. 네. 본인은 뭐 그거 아니라고 변명을 했지만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뭐 저녁에 나온 건 더 결정적이고요. 네. 물론 이제 저녁에 나온 녹취의 핵심은 강선우 의원이죠. 네. 김병기 당시에 이제 공관위 간사는 뭐 직접 돈을 받거나 한 건 아닌데 그래도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그렇죠. 게 묵인을 하는 거니까요. 이제 묵인하고 덮어버렸잖아요. 네. 다음 날 결국 그 돈을 어쨌든 줬다는 그 김경 네. 서울시의원이 공천을 받았어요. 그것도 네. 단수로. 공천으로. 때문에 미스테리하죠. 그 녹취록을 보면 괜히 강경해요. 네. 김병기 의원이. 네. 왜 이걸 나한테 얘기하셔가지고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나 안 들은 걸로 하겠다. 네. 그리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뭘 해도 내가 묵인이다.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냥 처벌받는다고 해라. 네. 그러니까 추정컨대 김경시 의원한테 협박을 받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누가요? 강선우 의원이. 강선우 의원이. 왜냐하면 컷오프가 거론되고 있었고 컷오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네. 김병기 의원이. 네. 그러나 이제 돈은 줬고 내가 컷오프 되면 가만 안 있겠다. 뭐 이런 정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 그 얘기는 뭐 공천 주고 입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좀 도와달라. 이걸 한 것 같은데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다음 날은 어떻게 단수 공천을 받게 됐을까? 이게 미스테리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뭐 두 가지 추정이 가능한데 김병기 의원이 자기 선에서 덮고 봐줬든가 살려줬든가 아니면 김병기 공관위 간사보다 더 힘센 외력이 작용했든가 그거 아니고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 네. 요거는 이제 밝혀져야 되는데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고요. 이미 이제 고발도 됐지만은 무슨 뭐 윤리감찰 이런 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네. 수사해서 밝혀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리감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강선우 의원이랑 김경시 의원은 하는데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또 빠졌더라고요. 그것도 뭐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결정적인 배경 뭐라고 보세요? 일단 국정원 스타일이다 뭐 이 생각이 들어요. 국정원 스타일이다? 예, 무슨 얘기냐면은 네. 지금 강선우, 김병기 이 녹취록이 전화 통화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 현장에서 김병기 의원이 녹음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네. 만났을 때 녹음하십니까? 전화 통화는 그러니까 자동 녹음 기능이 있고. 있으니까 네. 뭐 많이 녹음도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 만날 때 녹음하시나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쉽지가 않은 일이죠, 사실. 네. 이걸 녹음기를 켜야 되는 거죠. 본인이 이걸 직접. 그러니까 이렇게. 김병기가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 방에서 지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날 강선우 의원이 미리 얘기를 했고 다음날 아침에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된 건데 그거는 불러서 얘기한 거고 본인이 녹음을 한 거다. 이건 거죠, 지금. 그렇죠. 김병기가 불러서 강선우를 이 얘기를 하소연을 들으면서 녹음을 했고 네. 그게 지금 나온 거지. 지금 일단은 뭐 사태 배경 요거는 좀 잠깐 뒤에 두고 이거의 미스테리들을 말씀드리면은 네. 김병기가 민주당 정치인들이나 뭐 기타 등등 녹음한 게 강선우 하나뿐일까? 네. 이게 왜 그래, 국정원 스타일이군요. 왜 그래 무섭게. 아니야 뭐야 나는 안 무서워. 누군가 떨고 있겠지. 김병기랑 이런저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이게 그러면 약점을 잡으려고 거기 제가 약점을 그래서 생각하고? 국정원 스타일이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냥 안보기관에서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도청하다가 나 걸리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 초원복집 사건도 있고 막 다 맨날
역사가 그냥 도청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암기부의 역사는 국정원의 역사는 불러다가 이렇게 했다는 건 이거 약점 잡아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카드로 지금 뒀다라는데 네. 차곡차곡 쌓여있다. 물론 이게 수사를 한다고 예를 들면 이게 다 밝혀지진 않겠죠. 근데 김병기가 이판사판이야. 네. 뭐 이렇게 됐을 가능성도 있고 김병기를 함부로 치면은 또 하나는 이거 누가 공개했죠? 그러니까 이게 그럼 김병기 의원이 누구한테 전달했기 때문에 그 전달받은 사람이 공개를 한 걸 거 자, 아니에요? 이제 뭐 추정은 지금 네. 그 앞에 여러 의혹들은 전직 보좌관들이 지금 다 했다라고 하잖아요. 네. 전직 보좌관들한테 그 당시에 보좌관들한테 이 파일을 줬을까요? 그러니까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왜 봐요? 줘요 이거를? 보좌관들을? 네. 보좌관들을 못 믿어가지고 다 자르고 네. 뭐 이런 상황인데 그럼 어떻게 된 거라고? 모르죠. 네.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겉에서 드러난 사건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상당한 어떤 권력의 암투 같은 게 지금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럼 보좌관이 아니면 누구죠? 아니 뭐 가능성은 네. 김병기 본인이 줬던지 누구를 뭐 본인이? 본인이 흘렸던지 아, 그래요? 아니면은 네. 뭐 정말로 믿는 보좌관은 저는 안 믿었을 거라고 봐요. 제가 네. 보기에는 김병기 정도 되는 정보기관에 오랫동안 몸에 담았다가 이렇게 했었고 이런 것들을 녹취를 한 거를 다 그러면 보좌관들에 줬다고요? 이거는 보안을 유지해. 이거는 만약에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강선우를 협박해야 돼. 네. 내가 그러면 야, 니 이거 있으니까 이거 가서 틀어주고 뭐 받아와, 돈 받아와. 예를 들면은 네. 뭐 이런 거는 가능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서 이 파일은 지가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국정원 네. 출신이니까 혹시 국정원에 이거를 넘겨가지고 정보 보고 차원에서 뭐 이럴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글쎄 뭐 그건 너무 너무 상상력이 나가요? 좀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미스테리한 거고 굉장한 이 이면에는 권력의 암투들이 지금 있는 거다. 네. 근데 혼자 죽었어. 만약에 김병기를 치지 못할 이유가 생긴다라면은 그리고 윤리감찰을 하지 못할 이유가 있다라면은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윤리감찰에서 빠진 이유가 좀 궁금한데 왜 김병기 원내대표는 빠졌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민주당 대변인은 그에 대해서 뭐 설명을 분명하게 하진 않더라고요. 그냥 네. 빠졌다고만 얘기를 하고 어쨌든 지금 겉으로 드러난 그러니까 부적절한 어떤 공천 관련된 금품이 오간 네. 그 직접적 당사자는 강선우 의원이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해서 윤리감찰을 지시했고 다만 이제 그에 대한 방조 이제 의혹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행간의 의미는 좀 윤리감찰이나 어쨌든 조사가 진행되는 걸 보면서 보자 뭐 이런 것 같아요. 참고인 네. 저 강선우는 피의자로 입건된 거고 네. 이제 지금 김병기는 참고인인데 참고인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참고인 뭐 이런 정도의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도 조금 이상하긴 하죠. 네. 왜냐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윤리감찰 따지자면은 김병기 의원 그거 말고도 많아요 지금. 갑질도 얘기 10가지 의혹이 있고 그 중에는 단지 어떤 처신이나 일종의 이제 갑질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이상의 법률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어요. 그렇죠. 부인이 업무 추진비를 뭐 셌다던가. 그것도 그렇고 뭐 대한항공 170만 원 이 얘기도 네. 그렇고 또 아들 무슨 뭐 입사 관련된 혹은 진학 관련된 이런 것들도 그렇고 때문에 이제 뭐 바로 직전 원내대표에 대한 전관예우일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했던 약간 음모론적 시각이긴 하지만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고 어찌됐건 간에 이거는 민주당 내부에서 뭐 감찰, 윤리위 이런 걸로 해소될 사안의 성격의 사안이 아니다. 네.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저 공천 관련된 갑을이에요. 김경이라는 사람은 을이고 네. 강선우 의원은 공관위원회에서 지역위원장이 갑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다 돈을 줬어. 그리고 본인은 그걸 가지고 공관위 간사한테 와서 상의를 했어. 살려달라 그러면서. 결국 어쨌든 공천 탈락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협박을 받았고 네. 와서 상의했다. 이 그림이 연상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선거법 위반은 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네.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공천을 대가로 한 금품 수수. 경우에 따라서는 뇌물죄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공천이라는 대가를 통한 공직자가 네. 그런 이제 1억 원이라는 돈을 받았다면 게다가 업무방해 혐의도 있어요. 정당의 공천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네. 권성동 의원이 네.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뭐 1억 이상 받은 것 같은데 나머지는 이제 입증이 안 돼가지고 1억 원 받은 걸로만 기소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뇌물죄도 아니고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네. 그걸로 구속이 됐어요. 네.
그 사안하고 비교해 본다면 얼마든지 이것도 구속도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거예요. 강선우 의원이. 때문에 이게 무슨 윤리감찰로 해소될 문제가 아니고 네. 결국에 수사할 수밖에 없고 이미 고발이 됐기 때문에 수사 착수 안 할 수 없고 조만간 전 소환된다고 보고요. 네. 아까 제가 그 첫 번째 제기했던 의문, 이게 어떻게 그러면은 공천을 받았냐. 네. 누가 봐도 이건 공천 주문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당이 공천 헌금 받고 공천 줬다. 이런 내용이 딱 십상인데 하룻밤 사이에 결과가 바뀌어가지고 컷오프 대상에서 단수 공천으로 경선도 아닌 네. 이 바뀌게 된 그 배경이 뭐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공천을 받게 된 거냐. 요게 이제 핵심적 의혹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당 전체의 문제로 확대될 수도 네.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보니까는 민주당 지도체제가 비대위였더라고요. 비대위. 네. 네. 때문에 비대위에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서울시당 위원장이 누군가 봤더니 기동민 의원이더라고요. 네. 근데 기동민 의원이 물론 당시에 이제 재선인가 삼선인가 재선 의원이었는데 그렇다고 기동민 의원이 여기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럼 뭘까? 그럼 누구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궁금증이 남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사실은 뭐 떠오르는 인물은 없다. 아니, 추정 가능성은 김병기 의원이 자기 선에서 덮었다. 자기 선에서 덮었다. 네. 동료 의원의 딱한 처지, 네. 동료 의원의 다급한 처지를 감안해서 가능성 1번. 네. 2번은 다른 외력이 작용했다. 외력이 작용했다. 김병기 의원도 어쨌든 물리칠 수 없는. 김병기 의원도 어떻게든지 이제 컷오프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누군가 다른 더 높은 사람에 의해서 두 분 다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해명을 한 게 그러니까 1억 원을 그러니까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지 않았다. 그 다음에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그러니까 이게 뉘앙스가 그러니까 듣기에 따라서 자, 공천을 대가로 받지 않았다. 그럼 또 공천 말고 그냥 공천에 대한 대가는 아니지만 1억 원을 받았다 이런 뜻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라고 하는 건 돌려주라고 지시했지 실제로 돌려줬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뭐 약간 이렇게까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1억 원을 뭐 통일교 정도 되면은 권성동한테 주겠죠. 네. 예. 그러니까 권성동을 준 거는 그 절반은 왕자를 써가지고 윤석열한테 준 거잖아요. 예. 그동안 이제 뭐 확인은 안 됐지만은 그냥 그러니까 1억 원이 엄청나게 큰 돈도 아니지만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돈 아닌가요? 아니 뭐 이렇게 우리가 뭐 부자시다. 차떼기도 보고 아니, 내 돈은 아니니까 그냥 남의 돈 평론할 때는 그게 엄청 얼마 전에 아파트 맞다. 그랬지. 신축 아파트. 아파트 샀지. 진짜. 좀 아이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1억 원이라는 돈이 이게 예를 들면은 뇌물이라는 것도 어떤 그 규모가 있잖아요. 네. 1억 원이라고 하는 거는 보좌관한테 그냥 주는 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엄청나게 큰 청탁, 기업이 예를 들면은 뭔가 엄청 큰 규제를 이 사람이 풀어줄 수 있어서 주는 돈이거나 네. 아니면 뭐 이를테면 공천을 주는 돈이거나 권성동급 정도한테 주는 돈이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하는 해명들이 그러니까 다 말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저는 안 돌려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1억 원을 보좌관한테 줬어. 그걸 뒤늦게 알았을 수도 있고, 네. 저기는, 강선우는. 그런데 이걸 알게 됐어. 그걸 가지고 있었어. 네. 그 보좌관도 무슨 생각인지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그 보좌관을 통해서 아니면 자기가 직접 김경한테 돌려주면서, 이거는 내가 뒤늦게 알았고 문제가 됐다. 라고 아예 선을 긋는 방법. 네. 그리고 이거는 뭐 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은 제가 하지만 난 이거는 내가 뒤늦게 알았기 때문에 이 보좌관의 문제고 난 떳떳하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 네. 하나는 이렇게 나 좀 살려주세요 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이 폭로자가 더 말을 하기 전에. 그러면 이제 폭로가 끝났어. 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을 돌려줬을까? 예, 그러니까. 민원이 해결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받을 때도 윤리의식이 없었던 사람이 저쪽에서 근데 이제 일이 수틀어지면은 그 예전에 저 천공이 아니라 누구지? 건진도 네. 2018년 그 선거 때
공천하는 사람한테 돈 받았다가 그 사람이 공천 못 받으니까 돈 돌려줬어요. 네. 그때. 그런 네.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옛날부터 윤석열 정권 전부터 그 건지는 브로커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공천이 안 되면요.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천이 됐죠. 네. 네. 돌려줄 이유가 없는 거죠. 민원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돈은 강선우 혼자 먹었든 뭐 그 보좌관하고 같이 먹었든 네. 그들한테 있을 가능성이 논리적으로는 훨씬 정합 구조가 맞는 거예요. 안 지금. 돌려줬을 가능성이 그러면 이제 있다.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지금 그러면 김병기가 되든 최종 책임자가 이거를 공천을 줬고 이 과정을 네. 김병기라는 정치 빠꼬미가 몰랐다라는 건가? 이게 이제 일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앞서 이제 1억 원이 어느 정도의 돈이냐 이걸 가지고 두 분이 실갱이가 있었는데 공직자가요. 네. 1억 원의 뇌물을 받으면 네. 10년 이상의 형을 받습니다. 아. 확정되면. 네. 그리고 최대 무기까지 받을 수 있어요. 오.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네. 1억 원 이상의 뇌물은 네. 특가법이 적용돼서. 그러니까 이게 가벼운 문제가 결코 아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강선우 의원이 몰랐다. 네. 나중에 보니까 보좌관이 받았더라. 라고 하면 강선우 의원은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 즉시 그 돈을 돌려주고 네. 그 의원은 컷오프 시켰어야 돼요. 네. 그 시의원은. 그리고 그 보좌관도 문제가 있으면 잘랐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뭐 본인이 몰랐으면 떳떳하니까 네. 그걸 가지고 공관위 간사한테 가서 징징댈 문제가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떳떳한데. 네.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대화록에 보면은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때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 자백이지 뭐예요. 명백한.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몰랐을 리가 없고 그러니까 김경이라는 사람도 강선우 의원도 해명문 내놓은 거 보면은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다. 네.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다예요. 이건 뭐냐면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은 피하겠다. 네. 이 얘기입니다. 어. 근데 주긴 줬다 뭐 이런 근데 의미가 정말 돈 오간 게 없다면은 네. 무슨 터무니없는 얘기냐. 그런 건 받은 적이 없고 그런 건 오간 적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는 게 맞는데 그게 김경시 의원은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그런 일 없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지 그렇게 않았다. 얘기했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아니 김병기 의원하고 강선우 의원이 나눈 대화록에 이미 돈은 받은 건 분명하고 김병기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사무국장이 1억 원 받아서 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일반인의 상식으로 그거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제 와서 발범이 안 되고 만약 이제 우리 김준일 평론가가 앞서서 추정한 것처럼 진짜 안 돌려준 거다. 네. 그러면 완벽하게 범죄가 성립되는 어허. 거예요. 네. 아니어도 공천을 범죄 성립 가능성이 높은데 네. 안 돌려줬다. 이러면 이제 범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범죄 영역이다. 이거는 그냥 무슨 뭐 갑질, 무슨 뭐 스캔들 이런 영역이 아니고 범죄 영역이다. 수사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이거를 제가 이 얘기를 하다가 장성철 소장이 옛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김무성 당대표 시절에 보좌관으로 있는데 모 정치권 인사가 와가지고 면담을 하고 네. 근데 김무성 대표 방에 상자를 놓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 이게 그 사람이 나간 다음에 김무성 대표가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하니 쇼핑몰에서 겨울에 특히 인기 많은 고급 조개, 새조개 한상 세트를 소개합니다. 새조개 살만 500g에 각종 야채와 양념까지 모두 보내드리는 새조개 샤브샤브 4인분과 새조개 초무침 300g까지 이런 한상 세트가 23,900원에 무료 배송입니다. 한정 수량 초특가 이벤트라 준비된 재고가 소진되면 이벤트는 자동 종료됩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하니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모 정치권 인사가 와가지고 면담을 하고 네. 근데 김무성 대표 방에 상자를 놓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 이게 그 사람이 나간 다음에 김무성 대표가 저놈 잡아라! 라고 네. 잡아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아, 거기에 현금이 들어있었던 네, 거예요? 현금이. 아. 공천을 앞두고 국회의원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돈을 놓고 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못 잡았대요. 네.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퀵으로 보낼 테니까 이거 도로 받았고 거기 사인까지 받아와라. 이렇게 바닷가에 얘기를 하니까 사인까지. 제가 말하는 거는 공천을 앞두고는 별짓 다 한다. 그러니까 뭐 이런 류의 일이 뭐 안 밝혀진 게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까 얘기했듯이 뭐 건진도 공천 지방선거 공천 그러니까 돈은 내가 엄청 많은데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 거죠. 그게 이제 국회의원도 내고 뭐 지자체장도 내고 지역 뭐 구의원 시의원도 내고 그런 거잖아요. 그 건진이 돈 받았다는 사람들도 다
그 지역 유지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지역에서는 돈이 많은 김경도 돈 되게 많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예. 돈은 많은 그 강서구에서 돈 많은 사람인데 국회 이제 시의원 하고 지금 그래서 저번에 당원들 불법으로 모아가지고 더 그때 이제 강서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어디였지 영등포구청장 네. 영등포구청장에 나가 공천을 받기 위해 당원들 모으다가 사경연맹 진종호한테 걸려가지고 지금 탈당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는 뭐 어느 정당이나 가리지 않고 뭐 이렇게 돈 간 게 한두 명이 아닐 거다. 제가 그 강서 쪽에서 네. 정치를 하셨던 그 중진 정치인 선배 의원한테 들었는데 네. 잘 알더라고요. 그 김경이라는 아, 분.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돈 많고 네. 뭐 그분 표현에 따르면 집장사에서 돈 많이 벌었다. 부동산으로. 네. 그리고 이제 배팅 세게 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네. 이제 그런 그 의혹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민주당 내에 이 이슈를 다루는 지금 현재 모습이 느슨하다 이런 생각을 지울 느슨하다. 수가 없어요. 네. 얼마 전에 이춘석 의원 네. 그 차명 보좌관 명의로 된 차명 그 주식 계좌로 그렇죠. 거래하다가 그 찍혀가지고 네. 그 즉시 탈당 권고 사실상 받은 거는 사람 없잖아요. 탈당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정도 논란이면은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꼬리 자르기가. 네. 근데 꼬리를 안 자르고 있어요. 왜 이걸 꼬리를 안 자르지? 그러니까 윤리감찰도 배제고. 정치권 상식으로는 이해가 네. 안 돼요. 네. 네? 그렇잖아요. 이 정도면은 바로 즉시 처리하고 보통은 꼬리 자르거든요. 네. 꼬리를 못 자를 이유가 있나? 이런 어쨌든 상상마저 가능하게 할 정도로 네. 이 이슈를 대하는 지금 민주당 내의 그 대응 방식이 좀 느슨하다. 네.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리감찰을 지시할 게 아니고 수사를 촉구해야 됩니다. 저거는. 네. 왜냐하면 잘못하면 당이 공천 없는 헌금받는 정당이 돼요. 네.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뭐 설사 문제가 있어도 그 지역에 혹은 그 의원에 문제인 거지. 자칫 이게 이제 논리가 막 뻥튀기 되고 비약돼가지고 야당에서 네. 당연히 그렇게 공격 안 하겠어요? 22년 지방선거 민주당 공천헌금의 전모를 밝혀라. 네. 지금 벌써 이렇게 그러고 안 있죠. 나오겠습니까? 특검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네. 근데 왜 이렇게 대응하지? 맞습니다. 이해가 그것도, 어려워요. 좀 사실은 이 공천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이제 맞는 얘기인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이 공천뿐만이 아니라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들이 이제 더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중에서 뭐 아빠 찬스에서 뭐 자녀가 취업하는데 혹은 뭐 어디 입학하는데 손을 썼다부터 시작해가지고 특히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업무 추진비, 그러니까 동작 구의회 부의장의 업무 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 의혹도 지금 일파만파예요. 이것도 사실 김병기 의원이 아까 뭐 말씀하셨다시피 본인도 알고 있어서 이거를 은폐하려고 했다. CCTV 뭐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지 말라고 얘기 좀 해줘라는 부탁을 한다던가 이런 의혹도 있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 건이 지난번 총선을 앞두고 그 동작구에서 맞상대였던 그 국민의힘 소속 예전에는 이제 그 저기 안철수 당에 있었던 장진영 변호사가 이거 고발한 거가 있어요. 아 그래요? 과거에? 예. 얼마 안 됐어요. 작년 총선이니까. 네. 총선 앞두고 그때는 이제 무혐의가 나기는 했어요. 그때는 무혐의가 났는데 이제 아예 그 당사자들의 이제 양심 고백 같은 게 있다고 지금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방송에서는 처음 쓴 것 같은데 그 배우자 별명이 이제 동작구 김건희다. 네. 뭐 이런 정도로 온갖 사무총장 뭐 이런 사무총장이라는 이제 표현이 사무총장처럼 모든 걸 다 개입하는데 사무가 그런 걸 한다. 그래서 구의원들하고 같이 단톡방도 있고 네. 뭐 업무 지시도 하고 뭐 정치적인 업무 지시도 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가 이슈가 있으면은 의원님들이 다 알아서 나와서 해야지. 카드 다 쓰고 뭐 이런 거라서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도 지금 많이 분노해 계신데 사실 이게 그냥 국힘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은 네. 민주당에서는 이미 다 들고 일어났죠.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그래서 뭐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박지원 의원이 성찰해야 된다. 박지원 정도 짬밥 되니까 사실은 네. 그 정도라도 얘기하시는 국정원장도 하고 이분이 아 그렇죠. 국정원장 출신이시죠. 국정원 자기 직원 자기가 직접 때리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박지원 정도 하고 이제 박주민 정도 내가 였다면은 원내대표였으면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했을 거다. 이게 다예요. 지금 네.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이게 그 정도로 사실은 어마어마한 모든 사안에 있어서 모든 다 이해 충돌이에요. 네.
국토위 있으면은 대한항공 거 아, 받아. 그렇죠. 정무위 있으면은 아들 취업시키고 빗썸 빗썸 취업시킨 다음에 빗썸의 라이벌인 두나무. 네. 네, 거기 막 공격해. 이해 충돌이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게. 네. 이게 불법을 넘나들면서 뭐 이런 거라서 어쨌든 이거는 다 고발된 거잖아요, 지금. 네. 다 뭐 국힘에서 오늘 그것까지 고발한 것까지 포함해서 다 수사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게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김병기가 들고 있는 게 어디까지 들고 있는지 몰라요. 네. 공천도 다 주도했지. 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 보좌관들한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네. 블랙 요원처럼 이렇게 열심히 뛰는데 네. 하면서 이재명 뭐 당대표 할 때 뭐 분노도 표현해 나 잘 안 막아준다고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예, 어디까지 들고 있는 게 갈지. 많기 때문에 지금 예. 민주당에서 이렇게 사실은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꼬리 자르기라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이렇게 딱 잘라내지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기존에 다 무혐의 처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밝혀진 거는 또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수사를 하면 또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당시에 이제 수사했던 경찰에서도 그게 이제 사용 기간을 일부만 봤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7월, 8월 두 달간에 걸쳤었는데 7월 것만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시에 썼다는 증거가 뚜렷하게 뭐 영수증이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게 안 나와서 무혐의 처리된 거지. 네. 정황이나 의혹이 없었던 건 아니고. 근데 이번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고 네. 녹취록까지 등장하고 김병기 의원 본인이 우리 집사람이 좀 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것도 뭐 아니라고 얘기합니다만 아니라는 지금 반대 증거를 제시하기가 어렵고 네. 저거를 뭐 뉴스타파의 선택적 보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택적 보도라 하면 보통 네. 맥락을 딱 잘라가지고 특정 부분만 이렇게 집중해서 특정 단어 네. 뭐 이렇게만 이 보도하는 게 선택적 보도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대화가 통으로 들어있어요. 네. 그리고 편집의 흔적도 없어요. 보좌진이랑 나눈 대화가. 저거는 명백히 수사 대상이죠. 명백히 수사 대상이고 그러니까 저 의혹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원내대표직을 그만두는 것 이상의 이 정치적 책임이 따르는 문제예요. 네.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뭐 그게 원내대표 했던 사람에 대한 전관 예우 차원인지 아직은 그럴 만한 의혹이하고 그 의혹이 아니라고 봐서 그런지 네. 민주당이 전과 달리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은 좀 느슨하다. 네, 느슨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거요. 냅두면은 어마어마한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뭐 이해운 그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에 임명한 걸 두고 어떻게 이제 내란 동조 세력을 거기에 임명하느냐 이런 비판들이 네. 각종 게시판에서 민주당 지지자한테 많은데 네. 그런 건 리스크가 아니에요 정권에. 아, 오히려 네. 이게 훨씬 더 큰 리스크다. 그까지 장관 한 자리 실세 차관 앉혀서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 수도 있어요. 네. 그 아무것도 리스크가 이게 진짜 리스크예요. 게다가 이거는 정말 도덕성 문제잖아요. 네. 때문에 이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뭔가 지금 대응이 석연치 않다 전반적으로.